저는 직원이 0명인데 매일 아침 6개 부서가 보고를 합니다. 컨텐츠 본부가 오늘 올릴 글 7개를 제안하고 운영본부가 수강생 현황을 알려주고 연구본부가 채널 분석을 해줘요. 이 시스템으로 3개의 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작한 6편의 영상에서 클로드 코드 설치 방법, 에이전트 팀, 구글 연결, 랜딩 페이지, 카드 뉴스, 그리고 나만의 AI 코치까지 전부 보여드렸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AI가 말을 잘 듣게 할지,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어떤 삽질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이 3가지를 모르면 나머지 6개의 영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피드백 작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강생 3명 피드백을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네이버 카페에 쓰여진 글을 읽고 과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어떤 점은 잘했는지 어떤 점은 개선해야 될지 파악을 하고 네이버 카페에 직접 댓글로 하나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분이면 돼요. AI가 스크린샷을 읽고 이전 피드백 이력을 참조해서 초안을 잡아줘요. 심지어 제 톤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수강생이 20명 정도라고 했을 때 동일한 퀄리티로 만들려면 예전에는 3시간 이상이 걸렸을 일을 지금은 30분이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제작이에요. 예전에는 유튜브를 만들 때도 대본 하나 쓰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주제를 고민하고 레퍼런스 분석을 하고 구조를 잡고 대본을 쓰고 이제 촬영 편집까지 하면은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같은 주제의 글을 써도 30분이면 대본을 작성을 해요. AI가 제 스타일 가이드를 읽고 레퍼런스를 분석을 하고 그에 맞게 초안을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그 뒤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아침 브리핑도 기가 막혀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캘린더 열고 메일 확인하고 할 일 정리하고 이것만 해도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브리핑 이 5글자만 입력을 하면 3개 사업의 전체 현황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오늘 핵심 할 일 3가지, 또 컨설팅 일정, 수강생 현황, 메일도 읽어서 분석을 해주고요. 반죽 리마인더까지 전부 다 해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녁 7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AI가 제 말을 듣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I한테 일을 시켰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던 적이 있죠. 그건 AI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시키는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삽질하면서 찾아낸 AI 준수율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클로드.md 파일에 이 스타일 가이드 참고해줘 라고 작성하면은 AI가 그 파일을 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입니다.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 스타일 가이드.md 파일을 읽고 실행해줘 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90% 이상 읽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 하나가 준수율을 50%에서 90%로 만들어줘요. 저는 이 교훈을 수강생 피드백하면서 얻었어요. 클로드.md 파일에 참조 피드백 가이드.md 파일 이렇게 써놨더니 에이전트가 피드백 가이드를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반드시 피드백 가이드.md 파일을 읽고 실행해줘 라고 바꾸니까 바로 실행을 하더라고요.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출력 형식을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AI가 어떤 형식으로 쓸까요? 아무도 몰라요. AI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판단으로 형식을 정해서 쓸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래 형식으로 작성해줘. 그리고 실제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할 일, 1번 할 일 그 이유, 2번 할 일 그 이유, 3번 할 일 그 이유. 이렇게 구체적인 포맷을 보여주면 AI가 정확히 그 형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는 금지사항을 명확히 작성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써줘 라고 말하면 AI는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써줘요. 근데 AI 기준의 자연스러움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이모지 남발하고 계속 마침표를 찍고 볼드체를 과하게 쓰고 또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AI 틱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금지사항, 이모지, 볼드체, 마침표 남발,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패턴.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적어야 돼요.
네 번째는 단계별로 번호를 적는 겁니다. 내 파일을 분석해줘 라고 하면은 AI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때는 표를 만들고 어떤 때는 글을 쓰고 어떤 때는 핵심만 뽑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1번 파일 읽기, 2번 핵심 3개 추출, 3번 표로 정리, 4번 개선점 1개 제시. 숫자가 있으면 AI가 체크리스트처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빠뜨리는 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마지막 5번째는 분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냥 써줘, 짧게 써줘 한다면 AI 기준에서는 어떤 게 짧은지 잘 몰라요. 200자가 짧다고 할 수도 있고 2000자가 짧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만의 짧다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즉 만약에 스레드 게시물을 쓴다고 했을 때 150자에서 250자 사이로 해줘, 5문단 이내로 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를 조합하면 클로드.md 파일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레드 써줘라고 입력을 하면 컨텐츠 본부가 작동하고 반드시 컨텐츠 라이터 md 파일을 읽고 아이디어 7개를 150자에서 250자 이내로 생성을 한다.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구체적인 트리거, AI 에이전트, 반드시 파일 경로를 읽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라.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클로드.md 파일 라우팅은 끝입니다. 자, 이제 5가지 기법으로 AI가 제 말을 잘 듣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클로드 코드라는 도구로 AI 회사를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돌리는 거예요? AI 회사를 돌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는지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클로드.md 파일에 순서대로 직접 쓰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일을 브리핑하는 업무를 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클로드.md 파일을 이용하면은 그냥 그 클로드.md 파일 안에 1번 미션, 2번 스케줄, 3번 수강생, 4번 콘텐츠 순서대로 할 일을 알려줘 라고 직접 적는 거예요. 파일 하나로 끝나니까 관리가 간단하고요.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짧은 업무에 적합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 클로드.md 파일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클로드.md 파일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때 매 대화마다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드.md 파일의 양이 길어지면 그만큼 토큰도 늘어나고 결국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클로드.md 파일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일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못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2번째 방법이 있어요. 2번째 방법은 워크플로우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클로드.md 파일에 오늘 브리핑을 하면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읽어 라고 한 줄만 클로드.md 파일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순서는 그 워크플로우 파일 안에 적어두는 겁니다. 6개의 부서가 어떤 순서로 보고를 하고 각각 어떤 파일을 참조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적어놓는 거죠. 이러면 클로드.md 파일은 가벼워지고 워크플로우 파일은 브리핑 요청할 때만 로드가 되니까 토큰도 절약이 됩니다. 4단계에서 6단계 정도의 업무가 적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의 조합이에요. 클로드.md 파일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추출을 하고 워크플로우 파일이 에이전트 A한테 판단을 시키고 도구 B한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콘텐츠 파이프라인이 딱 이 방식이에요. 연구본부의 트렌드 리서처가 트렌드 조사를 하고 콘텐츠 본부의 콘텐츠 라이터가 글을 쓰고 훅 애널라이저라는 파이썬 도구가 도입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세계를 저한테 제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 기준은 간단해요. 2개, 3개 단계의 업무에서는 첫 번째 클로드, 이제 4개에서 6개 단계에서는 2번째 워크플로우. 여러 직원이 협업하는 방식은 마지막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의 협력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방식부터 3번째 방식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해지면 2번째 방식으로 가고 그 이후에 더 복잡해지면 3번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1번 방식을 쓰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구조를 알더라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대부분 여기서 삽질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실수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새 대화는 새 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새 대화를 열면은 이전 대화의 맥락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직원이 출근을 한 거예요. 어제 나눈 대화, 어제 나눈 결정, 어제 만든 결과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클로드.md 파일만 읽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나오거나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파일로 저장을 해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다면 이거를 압축해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슬래시 컴팩트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보통 옆에 할당량 표시가 나옵니다. 만약에 한 60%, 7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슬래시 컴팩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좋은 파일을 얻었는데 저장을 안 했다가 날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AI의 기억은 3층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클로드 코드에 뭔가를 기억시키고 싶을 때는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3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은 클로드.md 파일이에요. 이건 완전 회사의 지침서라고 했죠. 모든 직원이 출근하면 무조건 읽는 거예요. 핵심은 클로드.md 파일에 라우팅만 넣는 거예요. 피드백 써줘라고 하면 이 파일을 읽어라. 오늘 브리핑이라고 읽으면 이 파일을 읽어라. 포인터만 넣고 상세한 내용은 빼셔야 됩니다. 2층은 에이전트 파일이에요. 이건 부서별 업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폴더에 있는 피드백 가이드.md 파일은 제가 피드백 써줘 라고 할 때만 로드가 돼요. 만약에 컨텐츠 써줘라고 하면은 피드백 가이드.md 파일은 토큰 소비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규칙을 에이전트 파일에 넣을수록 클로드.md가 가벼워지고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클로드.md 파일의 양이 줄다 보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 규칙 73줄, AI 코치 프로토콜 120줄 이런 거는 전부 에이전트 파일로 빼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층은 메모리예요. 이거는 개인 취향의 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직원은 대시 기호를 싫어한다. 피드백은 400자에서 600자 사이로 해달라. 확신의 톤은 쓰지 마라. AI가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자동으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다음 대화에서 새로운 AI 직원이 출근하더라도 이 메모리를 읽고 시작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따라서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md 파일은 회사 지침서, 모든 직원들이 읽습니다. 에이전트 파일은 부서별 매뉴얼, 해당 부서만 읽겠죠. 메모리는 사장님의 취향 노트, 모든 직원이 읽지만 짧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는 95%만 따른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5가지 지침을 다 활용하더라도 95%, 98%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100%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검토가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빠뜨리면 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삽질한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이전트를 10개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의욕이 넘쳤죠. 와, 클로드 코드 대박이다. CEO도 만들고 CMO도 만들고 CTO도 만들고 엄청 많이 만들어서 한 번에 다 하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안 썼어요. 맨날 쓰던 것만 계속 쓰더라고요. 또 트리거도 안 되고 관리만 복잡해졌습니다.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정작 쓰는 거는 한 2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로 시작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를 주 3회 이상 쓸 건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로드.md 파일을 몇백 줄 만든 거예요. 모든 규칙, 모든 참조, 또 모든 정보를 클로드.md 파일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 대화마다 토큰이 폭발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매 대화마다 이 많은 거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체가 되고 토큰도 빨리 소모가 되고 AI가 일부분밖에 안 읽고 결과를 추출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규칙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도 200~300줄 안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피드백 규칙이 있으면 그거는 피드백 가이드.md 파일로 따로 빼두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AI 코치 관련된 것도 따로 AI 코치 md 파일로 따로 빼내서 라우팅만 클로드.md 파일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먼 터치를 안 했던 경우예요. 그냥 콘텐츠를 만들 때나 피드백을 작성할 때 또 다른 결과물들을 작성할 때 맨 처음에는 그냥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AIT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무리 모든 지침들을 다 해도 100%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거죠. AI가 쓴 글에는 아직까지 특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맞아요.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톤을 사람들은 잘 안 사용하는데 AI는 사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AI가 초안을 만들게 하고 휴먼 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시스템에 빠져서 정작 사업에 소홀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삽질입니다. 처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이것도 만들고 싶고 저것도 만들고 싶고 아이디어가 막 폭발을 해요. 새로운 거를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는 안 만들고 에이전트 만들고 있고 또 커리큘럼 짜야 되는데 그냥 파이프라인만 만들고 있고 시스템만 계속 개선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시스템은 반드시 수단이 돼야 되고 사업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거를 자동화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적인 업무만 AI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코칭을 한다던가 피드백을 하는 거는 무조건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칭을 할 때 수강생이 힘들어 하는데 AI가 이런 방법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코칭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의 목적은 효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클로드 코드 열고 오늘 브리핑이라고 치니까 30초 만에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승인하고 업무할 거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도 하고 여유도 즐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받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워케이션에 와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 채널 슬로건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든다. 저는 이게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AI 회사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는데 완벽한 준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하는 업무 중에 가장 단순하고 만만한 거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컨텐츠 기획 에이전트 하나, 유튜브 영상 분석하는 자동화 하나, 피드백 작성해주는 자동화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붙으니까 어느 순간 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느낌? 아무튼 저는 AI를 만나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면서도 사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제 하루 4시간만 운영해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AI 회사를 운영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